자, 메일머지라는 거를 활용해 볼 건데요. 메일머지는 우리말로는 편지 병합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안내장이나 초대장 보면은 받는 사람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죠.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감사장, 그러니까 감사장이나 안내장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메일머지라고 해요. 또 회사에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우편을 많이 보내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때도 보면은 고객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록들을 다 라벨지에다 적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요 메일머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일머지를 한번 불러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서식에 불러오기. 저는 파일에 불러오기 눌렀는데 똑같죠? 예제는 내 PC의 USB 드라이브에 있는 쓱싹 한글 19강 폴더에 감사장을 따닥 열었어요. 자, 메일머지 표시를 달기 위해서 요 Z자랑 호자 사이 이 부분에 커서를 놓으시고 도구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고 필드 만들기 탭을 눌러서 필드 번호를 1을 적어주세요. 그러고 넣기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필드 번호 1번이 달려요. 자, 마찬가지로 140페이지 4번이죠. 요 성명 글자 뒤쪽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도구 탭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 클릭해 주세요. 이번엔 필드 번호를 2번을 적고 넣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할게요. 경로는 내 PC에 USB 드라이브에 있는 우리 한글 연습 폴더에 감사장이란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141페이지 스텝 2인데요. 메일머지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새 문서를 클릭할게요. 자, 메일머지는 지금 몇 개가 있었냐면 여기 감사장에 1번, 2번이 있죠. 이렇게 메일머지가 2개가 쓰였으므로 필드 번호 2를 위에다 적습니다. 그러고 엔터 친 다음에 지금 141페이지 5번에 있는 내용대로 적어주세요. 파일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 위치는 저희 한글 연습 폴더에 저장할게요. 파일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감사장 명단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감사장 명단이란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이제 저장하셨다면 아까 전에 불러왔었던 감사장을 띄워줄게요. 142페이지 7번인데요. 도구 탭 메일머지에 있는 이번엔 표시 달았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메일머지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메일머지 자료는 한글 파일로 맞춰주시고
파일 선택을 눌러서 아까 저장했던 내 PC의 USB 드라이브에 있는 한글 연습의 감사장 명단이라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출력 방향은 프린터는 바로 프린트가 되니까 화면상으로 볼 거예요. 따라서 화면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제1호 001, 001 제1호 그리고 김용임, 제2호 박산철, 제3호 박현민 이렇게 휠을 굴려보시면 아까 전에 넣었던 순서대로 이렇게 메일머지가 작업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다 보고 다 이대로 찍으면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이제 인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인쇄 안 해볼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일머지를 만들면 매번 이 문서를 열어가지고 사람 이름이랑 몇 호 이걸 다 적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메일머지라고 해요. 저는 뭐가 메일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메일머지를 지금 바로 인쇄할 건 아니고 만약에 파일로 만들어 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도구에서 메일머지 만들기 아까 똑같아요. 경로는 얘는 화면상으로 보는 거지만 내가 만약 파일로 만들어 놓고 싶으면 파일로 하겠다 하고 파일 이름을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한글 연습에 뭐 감사장 명단 이 이름대로 할 거면 저장해 볼게요. 이름 다르게 해야겠다. 1 저장 하고 확인하면요. 메일머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왜 단합대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래요. 아까 감사장 명단을 넣었는데 딴 게 들어가 있었네요. 감사장 명단 1이란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확인하면은 파일이 저장된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내 PC에 USB에 있는 한글 연습에 아까 감사장 명단 1이란 이름을 열어보면 이렇게 메일머지가 적용이 된 채로 파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그냥 출력하면 쫙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메일머지 한번 연습해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볼게요. 자, 다시 파일에서 불러오기. 예제는 쓱싹 한글의 19강 초대장을 부르겠습니다. 자, 이 초대장 보니까 누구누구 님께와 요 뒤에 보니까 경품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누구 님께 앞에다가 도구의 메일머지 표시 달기 1번 필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경품 번호 있는 데다가 마찬가지로 도구의 메일머지 표시 달기 2번이라고 필드 번호를 적고 넣기 하면 되겠죠. 그러고 저장. 그러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내 PC에 있는 USB 드라이브에 한글 연습에 초대장을 저장을 해요.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이제 목록을 만들게 될 텐데, 초대장 명단이란 파일이 있어서 그걸 그냥 부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자, 그러면 한번 그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불러오기, 내 PC에 있는 USB 드라이브에 쓱싹 한글에 있는 19강의 초대장 명단을 불러와 보면 아까처럼 최수종, KM0001, 차화연, 박상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요게 여기 이제 적용되게 할 거예요. 자, 도구에 메일머지 만들기. 한글 파일 중에 여기 경로는 쓱싹 한글에 있는 USB 드라이브 쓱싹 한글에 있는 19강에 있는 초대장 명단을 불러와라. 요거 화면으로 볼 거면 여기 화면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여기 최수종님께 경품번호 적혀있고 휘를 굴려보면 차화연님께 경품번호, 박성원님께 경품번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인쇄할 게 아니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도구의 메일머지 만들기.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은 초대장 명단을 고르고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쓱싹에 저장한 거 아니니까 PC USB 한글 연습에 만약에 초대장 1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은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게 이제 문서로 만들어지는 거죠. 초대장이라고 저장했었으니까 열어보면은 최수종님께 경품번호, 차화연님께 경품번호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저장해 놓고 내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챕터 20의 인쇄하기는 완성된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잘못된 곳은 없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하고 인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장할 때 한글 문서를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못 봐요. 한글 문서는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는 안 열려요. 물론 그걸 열어보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는 한글 뷰어를 설치를 해놨다면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설치를 안 한 사람은 못 봐요. 카톡으로 전해줘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냐면 PDF라는 전자문서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전자문서 파일은 그냥 인터넷에서도 다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PDF 파일로 만약 한글 문서 작성한 거를 변환 저장을 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도 굳이 한글 뷰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챕터 20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46페이지 봅니다. 파일에 불러오기 가서 내 PC에 USB 드라이브에 있는 쓱싹 한글에 있는 월출산 탐방 코스별 난이도를 가볼게요. 20강의 월출산 탐방 코스별 난이도. 자, 이렇게 일단 가져왔고요. 이 문서를 인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파일 탭에 미리 보기가 있어요. 미리 보기 또는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 요 프린터 버튼 옆에 보면 미리 보기예요. 요걸 누르면 인쇄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총 보니까 6쪽까지의 문서인데요. 다음 쪽으로 가면 다음 장 이렇게 넘겨볼 수도 있고 마우스의 휠을 굴려서 넘겨보는 것도 가능해요. 자, 만약에 이거를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인쇄를 할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인쇄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쇄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쇄 눌러도 돼요? 아니요, 이거 6장이라 너무 많아서 인쇄를 그냥 누르기는 좀 그렇고 요거 말고 다른 문서를 나중에 한 번씩 인쇄를 해볼게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장짜리. 괜찮죠? 그 정도는? 6장은 우리 6명은 너무 많아요. 아니, 안 그죠? 해봐도 돼. 그래서 그거는 얘는 그냥 인쇄를 해보지 말고 우리 문서 중에 한 개 나중에 인쇄해보는 건 어차피 해볼 거니까 그거만 해볼게요. 자, 일단 파일에 인쇄까지 들어오셨어요? 아니면은 미리 보기에서 인쇄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프린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고 여러 가지 프린터들이 보일 거예요. 현재 여기까지 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 저는 HP 스마트 프린팅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애가 기본 프린터라고 해요. 이 중에는 아마 체크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건데 이 체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쇄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프린터예요. 나머지들은 프린터로 일단 설치는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선택을 해서 이 프린터로 찍겠다 할 때는 이렇게 인쇄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프린터를 고르지 않고 인쇄 누르면 나오는 프린터가 여기 기본 프린터라 보시면 돼요. 프린터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면 프린터가 한 대인 경우도 있지만 두 대, 세 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프린트가 지금 사용 중이면 다른 프린터 선택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인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인쇄 범위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문서 전체는 문서 전체를 다 인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보니까 6쪽이니까 6페이지가 다 인쇄가 되겠죠. 이대로 하면은. 인쇄 매수는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6장 한 번 뽑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유인물이라서 5명한테 전달해야 되면 인쇄 매수를 5로 맞추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요. 이게 지금 6쪽까지 있는 페이지인데 내가 커서를 놓은 현재 쪽만 찍겠다. 이럴 때는 현재 쪽이에요. 이거는 현재 커서가 있는 페이지 한 장만 찍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내가 커서를 놓은 페이지까지 찍겠다가 현재까지예요. 그리고 현재부터라는 게 보이죠? 이 현재부터는 현재 페이지부터 커서가 있는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찍겠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 1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일부분만 이라는 게 보이죠? 요 일부분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요 예에 적혀 있는 걸 설명하면은 1페이지 찍고 3페이지 찍고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찍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찍 그어진 거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범위를 말하는 거고 쉼표는 구분해 놓은 거죠. 1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찍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부분을 찍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지금 세로로 그냥 한 장으로 찍기엔 양이 많으니까 반장씩 그러니까 반절씩 이렇게 찍고 싶다. 이런 경우는 모아 찍기라고 해요. 왜 우리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학습 안내서를 그렇게 찍어드렸죠. 학습 안내서가 보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는 모아 찍기를 한 거예요. 자, 보통은 기본 인쇄고 그래서 용지가 내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면 모아 찍기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또 프린터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 설정이란 메뉴를 잠깐만 볼게요. 설정. 여기서는 내가 인쇄를 할 때 컬러로 찍을까, 흑백으로 찍을까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요. 레이아웃에 보면은 양면 인쇄를 할지 말지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갔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린터 설정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모든 프린터가 양면 인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린터는 단면으로만 찍는 프린터들도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기능이 좋아서 거의 양면으로 찍어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확장 같은 경우는 요거 잠깐만요. 확장 같은 경우는 내가 확대해서 찍을 때,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데 너무 작으면 확대를 해서 크게 찍고 싶거나 아니면 작게 찍고 싶을 때 있죠. 그때 확대 축소를 설정해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워터마크는 뭐냐면, 왜 이거는 이제 학원 같은 데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시험 보는 어떤 요약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학원에서 갖다 쓰면 싫잖아요. 여기다가 학원 로고를 딱 찍어서 우리 학원에서 한 거야, 복사 못해,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할 때 워터마크를 써요. 근데 별로 많이는 안 쓰니까 그런 기능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본 것 같아요? 자, 얘네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인쇄는 안 할게요. 자, 취소 눌러주세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요거 말고 딴 거 찍을게요. 우리 나중에. 찍긴 찍을 거예요. 근데 얘는 6장이라 게다가 누가 찍었는지도 몰라. 이름도 안 적혀 있어서. 그래서 요거 말고 딴 거 나중에 그걸로 연습해보고 148페이지 PDF 파일로 저장하기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거 창도 일단 닫을게요. 닫기. 우리가 이대로 저장을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누구든 이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글 문서를 우리가 메일로 보내주면 이게 만약에 수정이 되면 안 되는 문서인데 다른 사람들이 수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1번 목적은 그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어느 기기에서는 다 열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으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편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PDF도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제가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그 목록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목록 제거가 삭제가 안 되는 게 있고 내 핸드폰에서 목록만 제거하게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는 뭘까요? 좀 뭐 더 구체적으로 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핸드폰이 바뀌었지. 그렇구나. 네, 나중에 혹시 일어나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딱 감이 안 와서.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살림기사 이러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설명해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 뭐지? 이렇게. 그거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제 핸드폰에 용량이 너무 작아서 삭제하려고 하니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삭제하는 권한이 없다고 떠요? 네, 그래서 목록만 거기 있는 목록만 제거할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용량이 차서 다 목록에서 제거해버렸거든요. 신기하다. 파일이 받았는데 삭제하는 권한이 없대요? 파일이? 네, 제 핸드폰에서 그냥 내용을 지우는 거야 이해를 하는데, 왜냐면 내용은 이제 읽기 전용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건가 봐요. 파일을 일단은 아직 저도 감이 안 와서 좀 나중에 그런 상황 겪어봐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보이면 저한테 좀 바로 보여주시면 바로 안내 드릴게요. 자, 일단 PDF로 저장하실 때도 되게 간단해요. 파일에서 보시면은 우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로 밑에가 PDF로 저장하기예요. 엄청 쉽죠?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저장하는 위치는 우리 내 PC에 있는 USB 드라이브에 있는
한글 연습 폴더로 할게요. 그러고 저장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 밑에가 쭉 뭐가 가요. 다 된 거예요. 변경 내용 기록 중지고 이렇게 되는 아, 거. 그건 이미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원래 뜨는 거고, 파일에서 PDF로 저장하기 해서 저장을 하실 때 보면 한글 연습 폴더에다가 저장하실 때 보면 요 밑에가 0에서부터 뭐가 쫙 갔다가 끝나요. 아, 뭐가 없어졌어. 네, 저장된 거고요. 이제 가서 볼게요. 파일 탐색기에서 아까 저장한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PDF가 열려지고 블럭 지정은 되지만 아까 뭐 지우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죠? 네, 이런 PDF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카톡으로 보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카톡으로 어떤 주소를 보냈는데 열리지 않는 거는 이런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안 열리는. 그렇죠. 어떤 파일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 한글을 보냈는데 안 열리는 게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건 한글 뷰어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죠. 즉, 그거를 보낸 사람이 만약에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보내주려면 PDF로 저장해서 다시 보내주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그 사람들마다 그 한글 뷰어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이걸로 저장해서 보내면. 이걸로 저장해서 보내면 어디나 다 열어볼 수 있어요. 뭐 애플이든 뭐 전혀 기종하고 상관없이 다. 저희 가족이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자, 두 번째로 저거를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죠? 카톡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문자로 보낼 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문서 한 개를 문서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로 읽을 수 있는 건 그냥 그림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우리 했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여기서 파일 형식을요. 보시면 JPG 이미지 있죠. 요걸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내 PC에 USB 한글에다가 바꿔서 저장하시면 이렇게 뭐가 또 쫙 가요. 자, 이제 제가 다시 파일 탐색기로 가볼게요. 한글 연습 폴더로 가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1, 2, 3, 4, 5, 6이라는 그림이 생긴 게 보이죠? 열어보면은 이건 그림 파일이에요. 그래서 한글 문서로 만든 것도 문서라고 해서 아예 뭐 그림으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만약에 문자로 보내줘야 될 때는 그렇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20강의 무궁화 소개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파일에 불러오기, 내 PC에 USB 드라이브, 쓱싹 한글에 20강 무궁화 소개 열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무궁화 소개가 누가 뽑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어딘가에 이름을 좀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거라는 표식을 좀 해주실래요? 그래야 누구 건지 알아보자. 그냥 무궁화 소개 밑에다가 본인 이름 적을게요. 작성자,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얘는 보면은 2쪽짜리 문서예요. 2페이지짜리 문서인 거고 지금 제가 여기다 작성자에서 제 이름을 그냥 적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이름 적으면 돼요. 자, 근데 이 1, 2페이지를 다 뽑을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1페이지만 뽑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인쇄를 할 때 그 커서 있는 쪽, 현재 쪽만 뽑겠다 하고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분으로 해서 1페이지만 찍겠다 하고 인쇄해도 돼요. 당연히 현재 쪽이 더 편하겠죠? 자, 한번 인쇄해 보실래요? 요건 인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장쯤이야. 커서를 거기다가 찍고 인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해당 페이지에 커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거 떴어요. 해당 페이지에 커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인쇄해서 현재 쪽 해서 인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PDF로 저장하기 해서 요거 무궁화 소개를 우리가 내 PC에 USB 드라이브 여기서 한글 연습 폴더에 무궁화 소개란 이름으로 저장. 이거 써야 돼. 뭔가 소개 그냥 밑에 나와 있으면 그냥 저장하면 네, 어차피 파일 이름이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이 됐으면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USB 드라이브에 한글 연습 아까 무궁화 어디 갔냐 무궁화 소개를 열면 PDF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